여기 망치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언어재활사 이루다입니다. 사설기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크게는 병원, 복지관, 아니면 이런 사설기관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어떤 나라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설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만 국가에서 어떤 보호자분들께 월 동안 일정 기간에 얼마 일정 금액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바우처 서비스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보통은 언어치료, 그리고 인지치료, 심리치료, 그리고 이런 심리치료는 사실 갈래가 조금 나뉘는데요. 놀이치료나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운동치료도 그 안에 또 들어가고요. 흡수체육이라든지 아니면 감각통합치료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 저희는 그런 어떤 기준은 없어요. 딱 정해놓은 그런 건 없지만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조금 어려도 빨리 중재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청각장애예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에도 그런 자극이라든지 이런 재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돌 이전이어도 당연히 저희가 수업을 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어떤 신체적으로, 어떤 신경학적으로 아니면 기타 다른 부분에서 어려움이 딱 눈에 띄지 않는 아이인데 그냥 옹알이가 잘 안 나오네요 라는 아이라면 저희가 돌 이전을 받진 않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친구가 고등학생 친구가 가장 큰 친구고요. 가장 어린 친구는 지금 2돌 조금 지난 친구가 있고요. 보통은 3가지일 것 같아요. 정말 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어떤 재활 훈련이나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 아니면 장애를 진단받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 아니면 딱 장애라고 예견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또래랑 비교해서 지금 뭔가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관련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혹은 아직까지 뭔가 장애 징후를 보이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명확하게 또래보다 발달 수준이 조금 거기에 못 미쳐서, 그러니까 약간 지연된. 궁금한 게 지연된 발달을 무조건 기다리지 않고 수업을 듣는 이유가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경우에 따라 다를 건데, 그냥 먼저 윤도 그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윤도는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랑 윤도가 표현하는 수준의 그 갭이 너무 컸어요. 이해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있었는데 표현하는 게 거의 많이 제한적이었죠. 그런 경우에는 이게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맞춰주고자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그런 전반적인 발달을 봤을 때 그냥 뭐 언어 아니면 어떤 인지 막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발달 영역을 두루두루 봤을 때 일단 어렸을 때는 그런 발달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영향들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어느 한 부분만 너무 안 된다, 너무 이렇게 부족하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다 하게 되면 사실 발달에 불균형하기 때문에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게 맞고, 그러니까 발달의 속도도 늦는데 이 발달의 그런 양상이 비전형적이다. 그러면 이제 조금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꼭 치료를 권해드리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속도만 느리다라고 하면 그게 속도가 어느 정도 느린가에 따라서 어머님 이거는 치료하면 좋긴 한데 근데 사교육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센터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보통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장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가까운 데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면 이게 한두 번 이렇게 다니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단 주기적으로 계속 일정한 기간 동안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윤도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 케이스인 거예요. 그렇게 빨리 왔다가 금방 종결할 수 있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저희 보통은 좀 시간을 걸린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곳 그리고 사실 금액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맞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 여기서라면 그래도 6개월 이상 꾸준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뭔가 조금 욕심을 낸다면 사실 거기 선생님이랑 그러니까 직접 담당하게 된 선생님이랑의 궁합도 중요하죠.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말만 좀 들어보고 이 선생님이랑 우리 아이가 잘 맞을 수 있겠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번 수업을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그런 뭔가 절차나 행정상의 어려움이 다른 곳에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그게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한번 문의를 여기저기 해보실 때 같이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고 여기 치료실을 아니면 선생님을 골라서 막 이렇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이러시는 게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엄청 저렴한 금액도 아니고요. 비용도 꽤 들어가는 데다가 지금 비용은 둘째치고 우리 아이한테 되게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특히나 어린 아이일수록 이 굉장히 황금 같은 시간대에 누군가를 믿고 그 사람이랑 같이 뭔가 진행을 한다는 게 이 아이의 앞으로의 인생이 달린 일인데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랑도 해보고 저 선생님이랑도 해보고 제일 좋다 하는 선생님을 고르시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의 자격, 경력 중요해요. 중요한데요. 이게 뭐 그런 거 있죠. 뭐 언어 치료사는 그 언어재활사 자격이 1급이냐 2급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현장에서 선생님들 만나고 해보니까 중요하진 않고요. 이거는 근데 정말 저 개인적인 거라서 궁금하신 분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그래도 좀 꾸준히 하시는 분, 연구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 뭐 아이를 막 사랑하고 뭐 이런 거는 근데 사실 다 그래요.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대신에 선생님이 엄청 이렇게 활발하신 선생님이 있고 되게 차분한 선생님이 있어요. 활발한 선생님이 좋은데 저 선생님 너무 차분하시네? 저 선생님이랑 수업 안 하고 싶어. 사실 이거는 어머님의 기호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하고 선생님의 그런 면이 잘 맞을 수 있겠다, 아니겠다 라는 거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